경제활동이 중단된 퇴직자분들께 영상과 책, 그리고 상담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이 채널의 모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은 도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도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험을 보고 온 3월 3일입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시간이 이제 빠듯하다 보니까 미리 녹화한 거 이제 쭉 올려놓고 마지막에는 이제 거의 하루 격일로 올렸죠, 제가. 격일로 올리고, 그리고 어제로 마지막 게 올라가고, 이제 오늘 시험 보고 와서 이제 처음 다시 이제 녹화해서 올리는 상황입니다. 자, 3월 3일. 오늘 제가 시험을 보고 왔고요. 저것 때문에 시험장 잡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험 기간을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예, 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데 이걸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맨 마지막 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맨 마지막 날도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 관리소는 이제 저거를 잘 안 줘요. 월차. 예, 월차를 되게 못 쓰게 해요. 예. 자, 월차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또 자세히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관리소가 좀 그런 관리소예요. 월차를 못 쓰게 하는. 그래서 빨간 날에 볼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리고 빨간 날을 찾아봤죠.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3월 3일. 예, 여기가 저는 몰랐는데 3월 3일이 빨간 날이었더라고요. 그날 딱 보니까. 그래가지고 얼른 신청한 게 이날밖에 초이스가 없었어요. 예, 그것도 누가 취소해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선택을 했고, 심지어 집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예, 여주대학교입니다. 여주대학교. 여기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예. 와, 아침에요. 어제 비가 왔잖아요. 뭐 위치에 따라 틀리긴 하겠네요. 예, 전국구니까 이건. 예. 저희 쪽은 비가 왔어요. 그래서 설마 내일 도로 어는 거 아니겠지? 했는데 웬걸요? 아침부터 눈이 와서 계속 쌓이는데, 영동고속도로가 한쪽이 4차선이거든요. 여기하고 가 두 개 차선이 눈으로 쌓였는데 치워지지가 않아서, 달리는데 덜덜덜덜 눈 살짝 살얼음 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속도를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로 가고, 막 차들 막 이런 데 서 있고, 그, 레카차라고 하나요? 그거 막 오고, 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 그래서 현장을 갔는데, 와, 이게 보통 대학교들이 이제 약간 언덕배기 있잖아요. 산 쪽에. 여기서 잠깐 멈췄는데, 차가 잠깐 멈췄는데, 다시 올라가려니까 이게 바퀴가 헛돌아요.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장난 아니구나. 그래서 대학교 제일 밑에다가 차 세워놓고 쭉 걸어 올라가가지고 해당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네, 오늘 아침 사진이에요. 와, 이랬어요. 예, 막 이랬어요. 와,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이렇게 걸어 올라갔어요. 없어가지고, 안 돼가지고. 야, 장난 아니죠? 하여간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일찍 갔더니 시험장 뭐 컴퓨터 세팅해야 된다고 못 올라가게 하고, 대기실은 난방도 안 되고 추워 죽겠고 막 이래가지고 막 대기하면서 덜덜 떨면서 봤어요. 예. 일단 시험은 봤는데, 예, 합격은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응원 정말 감사하고, 특히 저 마지막에 저거 보내주신 분, 뭐죠? 그 복원, 필기시험 뭐 복원본 보내주신 분, 뭐 이런 거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제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을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예전에 CBT 봤던 사람들 말에 많이 들리던 얘기는 뭐였냐면,
제일 초반에 본 사람은 이제 새로운 걸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출 이런 거를 모르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요때 이제 학원들이 이제 막 들어가 가지고 시험을 보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 막 인터넷으로 막 뭐 해 주고 해요. 이럴 때 한 요때 이럴 때는 복원이 문제가 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맨 마지막 때는 사실 모든 복원을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뀐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복원이 그대로 출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저는 전기기사 지금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 본 거거든요. 그리고 전기기사도 처음 봤고 CBT라는 개념도 저는 처음 봤어요. 제가 볼 때는 다 옛날이었고, 예, 기술 자격이 CBT로 바뀌기 훨씬 전이었기 때문에 CBT로 바뀌어서 날짜가 여러 날짜로 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건 문제에 대해서 이 뒤쪽에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저처럼 마지막이나 아니면 요때 뒤쪽에 요때 시험 보는 사람들은 보건 문제가 거의 안 나온다라는 말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번에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랬는데 진짜로 보건 문제 거의 안 나왔습니다. 네, 보건 문제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보건 문제를 살짝 변형한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복원된 문제 중에 제가 제일 야 이런 문제가 나왔어? 할 정도로 당황했던 게 전자기학에서 왜 이 3차원의 밑에 하고 이렇게 장 들어가 있는 요 그림 나온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보건 문제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런 문제 나오면 야 이거 어떻게 맞추지? 그랬는데 일단은 공부는 했으니까. 근데 이거 정확히 원리는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제 이번에 나왔는데 문제가 저는 어떤 게 나왔냐면 이래 가지고요.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근데 요거 하나로 나왔어요. 가지고 찍었어요.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하여간 보고 나서 그대로 나온 게 어떤 분들은 보고 나서 뭐 그대로 나왔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있으셨는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뒤쪽으로 갈수록 보고 문제가 거의 예, 실효성이 없어진다는 게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번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요 중간, 예, 중간이나 조금 지나서 바로 요때 복원 좀 만들어질 바로 직후 요 정도면 복원 문제의 득을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맨 뒤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적으로 확보는 될지 몰라도 예,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제가 진짜 경험해 보니까 저는 맞았습니다. 그 말이. 그래서 사실 이런 말을 들었었기 때문에 제가 복원 문제가 그대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이제 처음이라서 어렵고 중간이 이렇게 됐다가 마지막에 다시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예전에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제 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이럴 수 있겠구나 각오는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문제들이 그러니까 신출이 꽤나 많았어요. 예. 그 KC 같은 경우, 예, KC 같은 경우 제가 기존에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은 70점 밑으로 안 내려갔었거든요. 제일 안 될 때가 70점이었고 75점 이상으로 막 나올 때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아, 괜찮겠지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아침까지도 KC를 제일 많이 봤어요. 왜냐면 이게 좀 암기형 문제가 많다 보니까 약간 이제 유추도 가능하지만 암기형 문제가 많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 정도는 기억해주면 고득점은 나오겠지 하고 요거를 봤는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다른 분들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 시작할 때 81번부터 시작해요. 이게 KC잖아요. KC 제일 먼저 풀고요. 두 번째 20번에서 40번까지 21번이겠네. 네, 뭐죠? 전력공학이죠. 그 다음에 41번부터 60번까지 이게 전기죠. 네, 기기. 그리고 기기라고 쓰는 게 낫겠다. 그리고 나서 61번부터 80번 이게 회로입니다. 회로랑 제어.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1번부터 20번까지 전자기하를 풀어요. 자, 요렇게 푸는 이유에 대해서 짐작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뒤로 갈수록 점점 계산 문제가 많아지는 과목이죠. 예. 여기부터 풀면은 계산이 거의 없어요. 예, 뭐 해봐야 단수 정도? 거의 없어요. 계산기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전력공학도 마찬가지예요. 케이스랑 비슷하게 없어요. 약간 조금 더 많을 수 있는 때에 따라 틀지만 예, 거의 없는 편이고, 기기부터 살짝 생기고 회로가 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전자기는 대부분이 이제 계산 문제가 들어가죠. 대부분? 예, 대부분까지는 아니고 하여간 비율이 점점 계산 문제가 많아져요, 뒤로 갈수록. 그래서 제가 계산 문제를 뒤로 놓는 이유가 시간 안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물론 이거는 제가 지금 기출 문제를 쭉 봐보면서 나름 이렇게 가야겠구나 판단을 한 거예요. 처음에 저도 이제 처음에 전자기하학을 딱 시험을 봤더니 전자기하학에서 이제 계산하느라고 여기서 막 하다 보니까 뒤에가 시간이 모자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이걸 전략을 바꿨고요. 이렇게 하면 무난하게 가요. 그런데 KC를 70점 넘게 받아가지고 만만하게 봤는데, 어? 딱 들어가자마자 1번이 완전 생소한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 그럴 순 있어. 뭐 그랬는데 2번도 그렇게 나왔어요. 3번까지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갑자기 이거 문제 장난 아니구나. 직감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출 꽤나 받고 복원도 받고 했는데 한 번도 못 본 문제가 3개나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순간 당황을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보니까 4번 문제도 본 거는 같은데 그렇게 확실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네 싶은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러다가 5번, 6번 가니까 이제 약간 무난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1, 2, 3번에서 완전히 바짝 긴장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좀 당황을 했고, 요렇게 하다 보니까 쭉 했는데 그래도 K씨가 70점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었는데 이번에 시험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진 것 같고 65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적어 나오질 못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65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어쨌든 예, 요렇게 나오길래 제가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고, 두 번째로 전력공학 봤거든요. 전력공학 같은 경우는 무난했어요. 전력공학 같은. 예, 그냥 이거는 이제 그 복원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부했으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기출, 이제 다회 빈출 문제 있잖아요. 자주 나오는 문제. 요런 거에서 어느 정도 전력공학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푸는데 그렇게 지장은 없었고요. 전기 기기도 예, 비슷하게 나왔어요. 예, 전기 기기도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복원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나 그렇게 익숙한 문제가 툭 튀어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한 두 문제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복원에서 나온 거는. 예. 나머지는 전혀 예, 복원에서 없었던 문제고. 회로가 또 한 두 개인가가 이제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유추해서 풀면은 풀만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로가 그러려니 하고 나왔고, 제어도 어, 범위가 제어가 제일 작잖아요. 그래서 회로하고 제어도 뭐 괜찮게 나왔고요. 그런데 전자기하기 장난 아니게 나왔어요. 네, 전자기하기. 저 기출문제 전자기하 풀어보면은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어렵게 느끼질 않았거든요. 계산만 하면 다 되는 문제였고, 웬만하면 해가지고 전자기하 같은 경우 80점 넘게 나온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이번 전자기하 보는데 이거 좀 장난 아닌데 싶었던 문제가 몇 개 있었고, 그렇게 무난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전자기하기 약간 생각보다 점수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KC도 점수를 못 받은 것 같았고, 전자기학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핏 기억에 전자기학이 60점대가 나왔던 것 같아요. 60점이었는지 65점이었는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회로가 제일 잘 나와서 80점이 나왔고요. 예, 회로 제어야 뭐 워낙 그 전자공학 전공이니까 제가. 그리고 사실
회로하고 제어하고 전자기학은 제가 전공으로 배웠던 과목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무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진짜 무난하게 뭐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나왔고 전자기학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기출 나오던 것보다 꽤나 어렵게 나왔어요, 전자기학이. 그래서 야, 전자기학이 어려운 학문을 이렇게 어렵게 내버리면 이거 좀 아닌데 싶은 생각이 살짝 들었었고 나머지는 그냥 평이하게 나왔고 KC가 약간 어렵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네, 70점으로 합격했습니다. 평균. 네, 아유 어렵게 합격했는데 처음에 조금 살짝 긴장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합격은 했고, 뭐 점수들은 다 60점에서 70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왔어요. KC가 65였나 60이었나 기억이 안 나요. 일단 요 두 개가 제일 안 좋았어요. KC하고 전자기학. 요 두 개가 조금 점수가 안 좋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합격은 됐고, 어,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요 맨 뒤쪽은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평일날 시험 보더라도 저는 평일날 시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이스가 이거밖에 없었지만 웬만하면 중간이나 약간 앞쪽으로 가세요. 그분들 말씀이 맞았어요. 뒤로 가면은 보건 문제 하나도 안 나온다라는 말이 맞아. 저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됐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중간이나 중간에서 조금 앞 정도? 너무 앞에 가면 이제 또 완전 새로운 걸 닥쳐야 되니까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보건만 딱 보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 시간대, 그 정도에다가 시험 날짜를 신청하는 게 제일 나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많이, 그래서 제가, 어, 저 기출문제랑 이렇게 쭉 보면서 점수가 나쁘지 않았어요. 잘 나오고 있어서 그랬는데도 계속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게 마지막 날 시험이거든요. 3월 3일이 마지막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할 때 3월 3일까지밖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날이. 근데 제가 맨 마지막 날 있기 때문에 보건 문제는 분명히 안 나올 거고 신출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은 좀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 진짜 가서 본 거죠,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도 한번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여튼 맨 마지막은 무조건 피하시는 걸로. 절대로 맨 마지막은 하지 마시고 요때나 요때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중간 앞쪽으로. 예. 아, 힘들었습니다. 네. 이제 저 실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들어서 나쁠 건 없잖아요. 네. 자,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제가 지금 요 며칠 사이 못 들어왔어요. 계속 유튜브를. 그랬더니 보니까 뭐 장문의 질문을 또 댓글로 달아두셨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세 줄이 넘어가는 질문은 무조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면서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그냥 한 문장으로 나올 만한 답변 이거 아닌 이상에는 꼭 이메일로 질문을 부탁을 드릴게요. 자, ksjun36102고요. 네이버닷컴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됐네요. 네, 여기로 꼭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메일 보내주신 분 제가 전부 다 답변해서 영상 만들어주고 있으니까요. 기다리시면 나와요. 네. 나 잊어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기다리시고 어떤 답변을 하는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